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요즘 여의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국회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시끄럽다면요. 길 건너 KBS는 앵커 교체 또 편성 삭제로 인한 후폭풍으로 시끄럽습니다. KBS 출신이신 이분은 지금 KBS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KBS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네. 의원님한테는 친정 같은 곳이실 텐데 지금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진행자들도 대거 바뀌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군사작전 같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가 2004년이니까요.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 예. 그 동안에 소위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제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방송 장악에 대한 야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이 급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다만 그런 무리한 행동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방송 탄압에 대한 또 방송 장악에 대한 공감대는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KBS에 계신 분들로부터도 실제 내부 분위기 얘기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오며 가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좀 모멸감들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인들은 진보도 보수도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이제 민주당이 왜 그동안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방송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느냐 만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비판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겸허히 또 수용하기도 하고. 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진행자들이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고 심지어는 그 사장이 취임하는 날 편성을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는 이런 행위들은 단 한 차례도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언론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정말 이제 바닥에 이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들을 좀 느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편성에서 삭제된 프로그램이 그 KBS 2채널에서 이제 방송됐던 더 라이브입니다. 예. 지금 게시판에 시청자들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장이 폐지하라 그러면 하는 거냐.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다. 항의 글 쓰려고 회원가입했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이 없어지려면 절차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해당 PD든 해당 기자든 그쪽에 이제 상의를 하든 만약에 내리꽂는 것이라면 통보라도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와 진행자들에게 통보가 가고 그러면서 이제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도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도 분명히 해뒀었던 것이 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편성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했을 때에는 위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박민 후보자의 인식은 어땠냐면 현재 KBS 뉴스는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 편성 보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문사는 편집국장. 예. 그죠? 편집국장으로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사의 사장이라는 존재의 위치는 거기에 전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다. 예. 만약에 그런 발언을 사장이 되고 나서도 한다면 바로 고발 조치 당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거다. 실제로 그 세월호가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본부장한테 보도를 빼달라 혹은 조금 축소해달라 이런 요청을 전화로 한 것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랬죠. 감옥 가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형집행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박민이라는 분의 머릿속에는 그런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그냥 옛날 신문사 편집국장 하듯이 자기가 다 뺄 건 빼고 지울 건 지우고 이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법적으로도? 만약에 이제 사장이 거기에 명확하게 개입돼 있는 게 확인만 되면 이거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아까 군사작전 같다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진행이 빨리 네. 됐을까? 총선 영향이 아무래도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럼요. 만약에 총선이 없었다면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받쳐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집권 이후 1년 반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을 친 이유는 다 언론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벌써 1년 전인데 바이든 날리는 사태 있었을 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는 기자들에게 이 도어 스태핑을 할 정도로 뭔가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네. 전면 다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기자들은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그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특혜를 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들은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도 하고 고발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요. 네. 현재 그 뉴스타파 관련해서는 언론사 4곳 그리고 기자들 7명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언론사의 그것도 이 보도국 안으로 이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예. 근데 한 곳도 아니고 벌써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곳들을 들쑤시고 다니는 걸 보면 언론을 장악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의 집권 중반기부터 후반기까지도 보장이 될 거라는 착각에 굉장히 빠져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신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전두환 정권 시절도 아닙니다. 전두환 씨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롤모델로 삼고 있다면 그 마지막도 똑같이 갈 것이다라는 네. 좀 두려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 KBS가 불공정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4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90도로 인사하면서 사과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얼마 안 가서 회사를 나가실 때 다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시게 될 거다. 저는 이제 미래의 모습을 좀 미리 앞당겨서 보고 있다는 생각마저 좀 듭니다. 불공정 편파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불공정이고 무엇이 편파인지 제가 과방에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와 KBS 상황에 대해서는 늘 질답을 하면서 이 여당과도 논쟁을 펼쳤는데 네.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편파 보도가 뭐냐면 이현주 전 의원이나 장성철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야당 측 인사라는 겁니다. 왜 야당 측 인사들만 출연시키냐는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편파 보도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야당 인사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전근대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시선이고 편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공정인지 좀 다시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박민 그때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일부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지적을 하니까 박민 후보자가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사실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험한 발언이시죠. 그러나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할 때 태도의 문제 그리고 본인의 위치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점들 때문에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박민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느꼈던 걱정과 우려는 뭐냐면 이분이 방송사 사장, 그것도 KBS 공영방송의 사장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군사작전 하듯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군부독재 시절의 어떤 한 장군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네. 본인이 한다고 하면 다 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법치국가이고 법에 의해서 다 판가름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민 사장도 하고 있는 그런 발언과 행위들, 조치들 이제 불과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거든요. 예. 결국은 본인이 친 그물에 본인 스스로가 갇혀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이동관 위원장이 대통령을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박민 사장의 이런 행위들이 이동관 위원장을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본인만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박민 사장이 임금 삭감, 조직 개편 단행하겠다고 했던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KBS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 그리고, 조직 개편 뭐 할 수도 있겠죠. 임금 삭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조직원들과의 어느 정도의 타협과 설명과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지, 옛날처럼 그저 삭감한다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근거도 없이 그리고 어떤 이해와 타협이나 협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단행하겠다.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죠. 네. 뭐 과방위 소속이셔서 앞으로 KBS 상황 계속 이제 체크를 하실 텐데 KBS 네.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험한 그 미래의 길들이 좀 내다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무리한 조치들은 결국은 그 무리한 이 역풍을 또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상은 현재 21세기에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저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박민, 이동관, 윤석열 이 세 분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서 국민들을 너무 수준 이하로 보고 있구나. 너무 무시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네. 그 KBS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 거론이 됐던 게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마련이 돼 있는데 며칠 전에 센터 직원이 보직 변경을 요청하니까 오늘은 또 방심위 평직원 150명이 위원장 사과를 요구하면서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네. 직원들의 단체 행동, 요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것도 단 한 번도 있었던 역사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대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유일임 위원장이 얼만큼 이 심각성을 인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방심위 안에 있는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 가짜뉴스의 정의가 뭐냐, 그걸 알아야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고, 예. 그러면 이 심의센터라는 게 과연 이 합법적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법적인 상황과 그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 수 있는데 누가 책임져 줄 거냐. 당연히 이런 궁금증과 그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당연히 류일임 위원장은 답을 못 내주고 있죠. 왜?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위법적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직원들이 지금 150명이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임 위원장이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굉장히 큰 코 다칠 거다. 그리고 본인의 행위 자체가 지금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탄핵안은 철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발의를 했을 때에는 이런 사안들이 다시 또 한 줄 한 줄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부터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신 것도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피켓에 어떤 멘트 적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윤 정권 언론장악 규탄,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아웃 이렇게 적었거든요. 예. 제가 언론 TV를 맡은 지가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이동관은 아니긴 했지만
바이든 날리면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하고 그게 탄압이 잘 안 맞아 들어가니까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 정점에는 언론 탄압 기술자, 경험이 있는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방통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들을 직접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태간이라는 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예전에 국정원이 사찰해서 언론 사찰 문건들을 작성했던 것도 그런 게 모니터링 수준이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하냐. 이런 발언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래서 역시 기술자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동관 위원장의 이 탄핵에 대해서 제가 어제하고 또 오늘 다른 의원님들이 1인 시위를 하셨는데 공통되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라고도 하시나요? 그 광화문 사거리에 굉장히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점심을 드시러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응원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가시고 이러거든요. 네. 저희 정치인들은 이제 지하철 역사 앞에서 피켓팅을 할 때 이 바닥 민심을 읽습니다. 예. 정말 싸늘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특히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번번이 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단 한 사람도 저희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선거가 어렵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의 이 민도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토마토에서 이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11일, 12일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동관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48.3%고 반대 여론이 33.7%였습니다. 네. 아마 언론 탄압과 이동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테지만 알면 알수록 게다가 지금 KBS 사태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까지 가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은 갈수록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명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습관성 탄핵이다. 민주당한테 이런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명분이 없기를 기도하시는 거겠죠. 만약에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면 이런 정도로까지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 지명이 됐을 때부터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그 특성들을 보면 일단 직책을 맡겨놓으면 일단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경향성을 띠는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5대3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여당에서도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하면서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동관이 탄핵이 되면 민주당과 이 본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든 끝까지 막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 보면 이동관 탄핵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카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방통위 국감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한테 패스트트랙으로 해임되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요 발언 배경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해임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라라는 말이고요.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도 언론 탄압이 너무나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론 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잘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YTN 민영화 사태는 이미 시작이 됐고 KBS는 수신료를 갑작스럽게 분리징수를 해버리면서 현장의 혼란을 엄청나게 가중시켰거든요. 많은 국민들을 세금 체납자로 만들고 있는 행위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러다가 이 방통위원장 문제가 예사롭지 않게 끝나겠다. 그러나 함부로 우리가 탄핵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임을 얘기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국감 기간 동안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 마음 정도였는데 국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탄핵의 사유 또 해임돼야만 하는 사유들이 점점 늘어났던 상황인 것이죠. 뭐 이거와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방송 3법 개정안 또 노란봉투법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참 매일이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이 이토록 거부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나라도 없을 것이고 함부로 썼던 정권도 없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마음들은 점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윤석열 대통령님 본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소통을 열고 그리고 기자들과의 소통을 열고 탄압을 중지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들을 한다면 저는 순식간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적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건 그 누구도 아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시거든요.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